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플레이트웨어에서 데브옵스 팀을 담당하고 있는 유인철 리더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체인가드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도 매일매일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AI가 나오면서 바이브 코딩이라든지 뭐 MCP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 스킬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또 쓰시고 계실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실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안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해커라든지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심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새로운 그런 보안 취약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안도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진화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명드리는 체인가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진행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한 진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공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트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보안 공격들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체인가드를 통해서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체인가드가 어떻게 이러한 보안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가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특화된 해결책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끝으로 만약 체인가드를 도입한다 그러면 오늘 당장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한 달 동안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 로드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국내외 주요 고객들의 리스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이제 숫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52 되겠습니다. 52라는 거는 매 시간 쉬운 두 개의 새로운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하루에도 몇백 개, 500개 이상의 그런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따지면 정말 많은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2 밀리언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나로 한 70억 그 정도의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간접 비용, 직접 비용, 실제적으로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개발자들의 시간도 있으실 거고, 조사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하신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있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에 한 건이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한 건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큰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5%는 이런 그 보안 공격들, 특히나 공급망 공격들을 겪은 조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회사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으니까 뭐 굉장히 같은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공급망 공격에 대한 것들을 당하신 경우들도 있으시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회사, 우리 회사에서도 거의 3분의 1의 어떤 조직들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거나 생각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뭐 패치나 아니면 스캐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4%의 개발자가 AI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거의 100%의 개발자들이 AI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들은 AI가 또 만들어내는 코드들이 있는데, 이 AI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 내에도 이미 보안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들이 같이 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놈들이라고 나오긴 했지만은 해커들도 AI들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진화하는 공격 유형들에서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해커들도 무슨 공격 포인트라든지 공격해야 될 대상을 선정할 때 AI를 활용해 가지고
최적의 어떤 루트라든지 최적의 공격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 하에서 과연 어떠한 보안 위협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즘 AI 없이는 뭐 일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고, 회사에서도 어떤 AI를 쓰는지, 어떤 AI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신규 입사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악성 코드가 딥식 패키지로 가장해서 파이파이에 잠입한 거라든지 이런 뭐 패키지들 레파이토리에 이제 잠입한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AI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그 에이전트로 가장을 하면서 해당되는 패키지라든지 이런 쪽에 잠입해가지고 정보들을 탈취해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표처럼 앞에서도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매 시간 52개, 52개의 새로운 보안 취약점들이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유념하시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이런 패키지 저장소들, 이런 것들 신뢰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 저장소라고 보실 수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뭐 GitHub이라든지 npm이라든지 뭐 파이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저장소들 내지는 공공 패키지들을 제공하는 저장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패키지라고 해서 모두 검증이 됐다거나 이렇게 보실 수는 없으십니다. 신뢰에 기반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빌드되는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감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악성 코드가 수년간 감지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런 취약점들을 탐지하는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알려지지 않다거나 알려지지 않은 멜웨어라든지 최근에 밝혀져서 아직까지 전파가 된 것들이 확인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패키지 저장소라고 해서 보안 취약점들을 다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런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되는 엔지니어들이 수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패치들을 만들어 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실제적으로 패치가 100%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모든 패키지 저장소를 다 신뢰하시지 말고 원하시는 거라든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저장소만 접근하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이제 아주 불거진 보안 공격 중에 하나인 트리비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이제 큰 보안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리덴셜을 탈취하고 태그 포이즈닝, 그다음에 바이너리 변조, 지속적인 백도어, 기타 등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 공급망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악명 높다, 아주 정교한 공급망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그룹인 팀 PCP에서 이제 주도한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처음엔 이제 GitHub에 해커봇 클로라는 이름으로 해서 등록이 됐고요. 2026년 2월 20일에 등록이 됐습니다. 클로드 오퍼스 4.5 기반으로 한 자율 보안 연구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됐고요. 등록된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크리덴셜을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정보라든지 인증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취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한 47,000개 정도의 레파이토리들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서 탈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크리덴셜이라든지 시크릿 키 같은 것들을 탈취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이런 소스 코드들이 이제 머지가 됐을 때 CI/CD가 이제 자동으로 돌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취약점들을 이제 그 공격 포인트로 삼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리비뿐만이 아니라 체크막스, 그다음에 라이트 LLM, 그다음에 엑시오스
아주 거의 한 달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그런 공급망이라든지 패키지 레지스트리들을 다 뒤지면서 악성으로 이제 번져나간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초 발생 시점부터 해서 지금 3월 말까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기존 공격들하고 좀 차이점들은, 기존의 공격 같은 경우는 패키지를 직접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뭐 해당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계정들을 탈취하는 이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아무래도 요런 부분들은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 트리비 공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난 경우들은 아니고, CI/CD 자동화 시스템 자체를 이제 장악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악성 코드들이 자동으로 배포가 되면서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제 어떤 시크릿 키라든지 크레덴셜 같은 것들이 탈취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연쇄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아주 많은 그런 레파지토들에 영향을 미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공격 자체도 사람이 했다라기보다는 AI가 이제 같이 활용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해커봇이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AI 기반한 에이전트라고 속이면서 이제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이제 커밋이 됐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할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보안 취약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들을 돌아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같은 경우는 CI 워크플로우 이미 코드 실행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됐고요. 뭐 데이터 독이라든지 아쿠아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사이트마다 해킹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단시간 내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기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12일 동안 5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연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이 했다라기보다는 AI가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방어 사례 1, 2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코드라는 그 사이트에 지금 클로드 코드 리뷰어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AI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드 코드 리뷰어가 이런 내용들을 봐서 이거는 프로젝트 인젝션 탐지가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런 접근이나 이런 것들 차단해서 피해가 없었던 사례가 또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체인가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이미 이제 이런 CV라든지 보안 취약점들이 해결된 상태에 이런 소스 코드나 도커 이미지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게 방어된 상태로 이런 보안 공격에 대해서 피해가 없으셨다, 보고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글로벌하게 큰 이와 같은 이제 트리비 공격이 또 있으셨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CV 취약점으로 이제 다양한 보안 취약점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2024년, 2023년 아주 다양한 형태의 매년 새로운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은 한 7, 8년 전에 이미 보안 취약점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보안 취약점들이 또 아주 큰 문제점들을 발생해서 개인 정보들이 탈취된 사례들이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보고가 안 된 다양한 형태의 보안 취약점들이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저희가 특히나 체인가드에서 어떻게 이제 보호해드리면서 해결드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체인가드에서는 어떻게 발상을 전환해서 이런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가드만의 차별화된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집중입니다. 체인가드는 체인가드 파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관리하셨다거나 뭐 쿠버네티스를 개발하신 그런 개발자들이 나왔다거나 나와서 이제 창업한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체인가드의 임원진이나 이런 뭐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들 취약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품을 아주 잘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지원 스택, 영역 자체를 지금 OSS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도코 이미지에 대해서는 1800개 이상의 아주 클린한 제로 CV 상태의 도코 이미지들을 고객한테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파이썬이나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제로 CV 상태로의 어떤 패키지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군이라든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되었거나 대형 형태의 이제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가드를 사용하시는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보안 취약점들이 대부분 다 해결된 상태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시겠습니다. 보안팀에서도 이런 보안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감염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인가드에서 이미 다 해결된 상태에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안팀에서도 집중하셔야 될 영역들이 확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안팀에서 가장 많이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타 이제 기존에 쓰시고 있는 보안 스캐너라든지 아니면은 깃허브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저장소 제품들하고도 아주 잘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연동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인가드를 쓰시는 고객들은 이미 단연간의 어떤 체인가드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든지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포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이 제품 믿을만해,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본 바탕 자체는 신뢰가 생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체인가드 도입 전하고 도입 후에 고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가드를 도입하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생성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데미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어떤 베이스라인을 같이 추가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카피 명령 이런 것들 통해서 원하시는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 자체에서도 벌써 데미안이라든지 아니면 리눅스라든지 이런 패키지, 이런 이미지들에서 이미 다양한 보안 취약점들이 이미 내재가 되고 내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도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미 시약점 자체가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미 포함된 상태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그 상태에서 스캐닝을 하고 보안 취약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도 이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부족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배포가 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전의 불일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쓰시고 있는 팀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미 옛날 버전이 배포가 된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어떤 그 내용들이 도커 이미지들이 배포가 되더라도 이런 버전에 따른 불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는 계속 되시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시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이클 같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그 보안 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보안 이슈라든지 잠재 결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더라도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시간 55개 이상의 악성 패키지들이 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 굉장히 험난한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체인가드를 만약에 도입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인가드 라이브러리스라 체인가드 컨테이너스 이런 두 가지 제품만 도입을 하시더라도 이미 요 두 가지 제품에서 제로 CV 상태, CV가 없는 상태에 보안 취약점들이 다 해결된 상태에 라이브러리하고 도커 이미지들이 전달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쓰시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들도 확 줄어드시게 되고요. 이런 보안 취약점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런 소프트웨어 비로 오브 머티리얼 이런 정보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개발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게끔 되고요.
이런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했을 때 이것들을 분류하고 이건 누가 해결해, 이건 누가 처리해, 이런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게끔 됩니다. 개발자나 보안 담당자들은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가드에서도 이런 새로운 어떤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이런 준수 사항에 따라 가지고 뭐 크리티컬한 것들은 7일, 하이는 뭐 15일 어떤 시간 내에 보안 취약점들이 해결된 새로운 라이브러리라든지 새로운 도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크리티컬한 것들은 보통 2, 3일 내에 체인가드에서는 새로운 릴리즈를 해결된 새로운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릴리즈가 되시고 표준화가 되시게 되면은 개발팀에서는 뭐 이미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다 해결된 패키지하고 라이브러리를 쓰지 기존 거를 쓰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도커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시게 되면은 서로 신뢰성이 유지가 되고 모든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게끔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뒤에서도 제가 또 한 가지 도입 로드맵을 설명드리겠지만은 ROI라든지 가치 실현 시간, 실제적으로 어떤 도입했을 때 가치들을 이제 보시는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시면은 지금 당장 보실 수 있는 어떤 어떤 도입했을 때의 좋은 점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몇 주 내지는 몇 개월이 흐르시게 된다 그러면은 체인 가드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처리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완전히 표준화가 되신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화가 되신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에 표준화가 이루어지게끔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들이 아무리 새로운 보안 취약점들이 나오더라도 체인가드에서는 며칠 내로 패치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쓰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인가드에서 이제 특화된 해결책들, 특화된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체인가드 팩토리라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이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장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찍어내고 항상 품질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체인가드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안 피드 구독이라는 부분들인데요. 전 세계의 오픈소스 레파지토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에 새로운 어떤 보안 피드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새로운 소스 코드들이 업로드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최신 버전들을 가져오게끔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체인가드에서 업데이트 봇이라는 그런 뭐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AI 관련된 기반한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신 버전들을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이제 제품 생산을 하듯이 공장에서 이제 패키지를 빌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는지 혹시 잘 빌드는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거 기반해서 문제점들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요 패키지를 또 릴리즈도 하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이미지를 또 빌드를 하게 됩니다. 도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도커 이미지들이 빌드가 되면서 앞에서 만들어진 자동화된 패키지들을 또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이미지 빌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QA 승인, 체인가드에서도 품질 보증 내지는 품질에 대한 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체인가드 팩토리 내에서도 이 QA만 전담으로 담당하시는 엔지니어들이 있으시고요. 그 엔지니어들이 이런 보안 취약점들의 내용들을 보고서 뭐 기존 버전하고 이 버전하고 차이점들을 서로 비교해 보신다거나 문제점들,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거는 뭐 릴리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신다 그러시면은 그런 것들을 릴리즈 하게 되고 고객의 레파지토리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사람의 개입 없이, 물론 이제 뭐 QA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사람이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업데이트 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오픈소스 레파지토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업데이트된 것들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빌드하고, 이미지 만들고, QA가 끝나면 자동으로 고객의 레파지토리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런 작업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상에서 체인가드에서는 보안 취약한 부분들이 새롭게 발견이 된다거나 인지가 된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고객들한테 릴리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체인가드의 전체 제품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제품들은 베타 버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정식 릴리즈 된 건 아니고요. 요즘 AI에 관련돼서 어택들이 어떤 공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베타 버전 출시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체인가드를 쓰실 수 있는 것들은 유즈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만드실다거나 아니면은 코드를 리뷰한다거나 코드를 메인테인 하는 관점에서도 쓸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 제품들은 체인가드 레파이토리라는 그런 저장소에서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체인가드 컨테이너 이 제품이 있으시고요. 체인가드 라이브러리스, 그다음에 체인가드 VM, 체인가드 OS 패키지, 그 다음에 체인가드 액션, 에이전트 스킬. 크게 6가지 이제 제품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체인가드 레파이토리라는 그런 저장소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가지 제품 중에 오늘은 크게 저희가 4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체인가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인가드 컨테이너는 도커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인가드 컨테이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인가드 라이브러리가 같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가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체인가드 컨테이너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제로 CVE. 그래서 체인가드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를 트립이라든지 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돌렸을 때 CVE가 제로 상태로 나오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매 시간 새로운 악성 코드들이 발견이 되고 CV 번호가 네이밍, 아이디가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무리 이제 자동화되어 로봇 봇을 통해서 업데이트 한다선 치더라도 적게는 뭐 10개, 몇 개 정도 그 다음에 뭐 많게는 뭐 수십 개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로 CV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테이너는 설계 자체부터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울피라 그래가지고 체인가드만의 경량화된 리눅스가 있습니다. 이 경량화된 리눅스 자체는 공격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로 보통의 어떤 OS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 쉘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포인트들이 내재된 상태의 도커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끔 되는데 체인가드에서 제공하는 울피라는 그런 경량화되어 있는 리눅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상태로 상태의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도 영향을 받았나?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대응 자체는 불필요하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체인가드의 컨테이너 자체는 제로 CV 형태를 항상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공격 포인트들은 다 해결된 상태의 이미지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대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미지, 도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로 CV인지에 대한 증빙을 간송할 수 있도록 S봄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뭐 파이썬이라든지 펄이라든지 뭐 고라든지 이런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어떠한 패키지들이 적재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가드의 이제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쓰시게 되면은 거의 98% 정도 위험이 제거된 상태로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체인가드 라이브러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가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요 3개의 언어들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들을, 패키지들을 제로 CV 상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고라든지 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려고 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언어별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끔 매일매일 쓰시고 있는 패키지들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패키지들이 보안 취약한 부분들을 다 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는 체인가드에서는 이미 이제 제로 CV 상태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그냥 쓰시게 되면은 패키지들, 특히나 공급망 공격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받는 것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시게 된다 그러면 체인가드는 이제 사용자들의 전체 기술 스택을 다 보호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차별화된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게끔 되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가속화해 드리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이전 이후를 보신다 그러시면은 이미 이제 패키지 퍼블릭 레지스트리들 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이파이라든지 메이븐 센트럴, npm에서 다운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보안 취약한 부분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것들을 디펜던시를 체크한다고 치더라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의 어떤 패키지를 갖다 쓰시기 때문에 해결하시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도커 허브라든지 뭐 ECR이라든지 뭐 깃허브 같은 데서 제공되는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를 갖다 쓰더라도 이미 보안 취약한 부분들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실 때 많은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하시는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체인가드 컨테이너나 체인가드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시게 된다 그러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제로 CV 상태로 보안 취약점들을 최대한 해결된 상태의 라이브러리하고 이미지들이 제공되시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보안 취약점들 검사들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로우 레벨, 거의 99%, 98%, 최소 90% 이상의 CV가 해결된 상태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안 취약점들이 해결하기 위해선 노력이 굉장히 줄어들게끔 되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최신 이제 그 제품들인데요. 체인가드 액션하고 뒤에 이제 체인가드 에이전트 스킬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가드 액션이라는 제품 자체는 깃허브의 액션이라는 CI/CD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도 기본 시작 자체는 이제 버전 관리라든지 깃 저장소로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다가 깃허브 액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빌드 배포까지도 같이 이제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진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깃허브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보시면은 다양한 깃허브 액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보안 취약한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보안 취약 부분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해커들이 이제 침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침입하려고 하는 그런 진입 지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TLB 공격 자체도 이런 그 깃허브의 풀 리퀘스트에 따라서 CI/CD 돌아야 되는 그런 취약점들을 파고들어서 공격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크리덴셜하고 이제 시크릿 같은 것들을 탈취해가지고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체인가드에서는 어떻게 이런 깃허브 액션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보 수집, 스크립트 수집이 되겠습니다. 깃허브 같은 경우는 깃허브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깃허브 액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인가드에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된 액션들에 대한 원본 소스 코드를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두 번째, 혹시 거기 내에 공격 팩터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진입 지점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어떤 그 보안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드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강화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어떤 보안 취약점에 관련돼서 풀 리퀘스트 타겟이라는 어떤 그 깃허브의 CI/CD 빌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URL에 접근했다가 거기서 결과들을 가져온
오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버전 태그들에 대한 것들을 악의적인 어떤 버전 태그들을 덮어쓰기 한다거나 이런 어떤 소스 이런 액션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시를 하게끔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끔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검증이 단료가 되고 체인가드 자체적으로 이거는 괜찮네 이런 굉장히 보안이 강화된 GitHub 액션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저희 체인가드 레파이토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포가 된 다음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GitHub 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보안 취약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체인가드 레파이토리에 들어와 보시면은 다양한 GitHub 액션들에 대해서 하드닝, 강화된 그런 GitHub 액션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무료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해당되는 파일들을 열어보시면 제가 이제 뭐 한글로 번역해 놓긴 하지만은 현재 이 엔트로피 클로드 코드 액션이라는 것들 요거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 취약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식별이 됐고 어떻게 해결이 됐고 어떤 심각도는 어땠었고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소스 코드를 해결해서 변경해서 해결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GitHub 사용자이시고 GitHub 액션들을 많이 쓰신다 그러시면은 GitHub 액션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물론 믿을 수 있다 그랬으면 그대로 쓰셔도 되겠지만은 체인가드 레파이토리에 올라와 있는 GitHub 액션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인가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보다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인가드에서 왜 이런 GitHub 액션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했냐라고 보시면은 앞에서 저희가 트리비 보안 공격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빌드 배포에 관여를 해서 그 빌드 배포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크리덴셜이라든지 악성 코드가 백도어가 수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인증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취하는 사례들이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고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지만은 빌드 배포, 데브옵스 측면에서 빌드 배포에 대해서도 보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좀 확장이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체인가드 에이전트 스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최신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AI를 이미 쓰시고 계시고 AI에 이제 다양한 챗GPT 같은 어떤 주고받고 이런 것들도 있고 코드 관련돼서 바이브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쓰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작년서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MCP라든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시스템에 어떤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받아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MCP를 통해서 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I들을 쓰시고 계시고 AI로 확장한다 그러시면은 MCP라든지 에이전트 스킬 같은 것들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쓰셔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또 보안 취약한 부분들이 또 내재가 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스킬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이미 쓰시고 계시고 스킬.sh만 쉘만 하더라도 이미 주간 96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크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GitHub에서는 많이 이제 스타를 받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GitHub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오픈크로를 통해서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을 에이전틱 AI 기능들을 저런 것들과 함께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시키시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컬래버레이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미 에이전트 스킬은 반드시 쓰셔야 되는 그런 AI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이전트 스킬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리뷰를 한다거나 거기에 어떤 보안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 에이전트 스킬이 접근해야 되는 것들을 권한을 딱 통제를 해가지고 이거 여기까지만 접근해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취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탈취를 당한다거나
뭐 자기 로컬에 있는 것들 다 뒤져가지고요. 탈취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이전트 스킬이라는 그런 기능에 이런 것들 뒤져가지고 어떤 그 비트코인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백도어로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거 좋은 에이전트 스킬이네, 다운로드 받았다가 돌리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탈취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인가드에서도 에이전트 스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놔줄 수가 없겠다.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이것도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 커뮤니티에 있는 에이전트 스킬들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그 에이전트 스킬들에 대해서 이제 규칙 기반으로 스킬들을 검토를 하고요. 혹시 뭐 외부 URL 같은 것들을 접근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거기서 받아오는 어떤 그 정보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에이전트 스킬이 설치가 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과도하게 뭐 어디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지, 과도한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 뭐 2개만 설치해야 되는데 뭐 6개, 10개를 뭐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바이너리 같은 것들이 코드 사이닝 같은 건지, 이런 서명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바이너리 같은 것들이 배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안 취약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하드닝이라 그래서 강화하고 안정적인 작업들을 하게끔 되고요. 이런 것들이 끝나시게 되면은 체인가드 레파이토리에 또 올려놓고, 요 체인가드 레파이토리에서 필요한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면서 혹시 새롭게 이제 어떤 그 취약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에이전트 스킬은 지금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39개 정도의 악성 스킬들이 식별이 됐고요. 이게 전 세계 2200개 이상 레파이토리에 이미 전파가 돼서 새로운 변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스킬이 새로운 저희 보안 취약점들, AI를 쓰고 있는 사용자들한테는 또 다른 아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체인가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스킬이 주류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저장소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전트 스킬들을 하드닝, 강화를 하고 체인가드 레파이토리에서 제공하자. 이런 이제 그 내용으로 지금 현재 레파이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신뢰에 기반한 부분들이 고착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저장소는 믿을 수 있겠지, 퍼블릭 저장소에 올라간 것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퍼블릭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거나 신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고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스킬에서 크게 웹 디자인 가이드라인스하고 아팔로 MCP 서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고요. 이게 이제 주간으로 15만 회 이상, 그 다음에 주간으로 600회 이상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에이전트 스킬들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고, 이것들을 해결해서 체인가드 레파이토리에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가드에서는 커뮤니티의 혁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만 강조하다 보면은 혁신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은 혁신대로 진행하지만은 공급망 위험,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들은 체인가드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발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혁신이 늦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번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체인가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가드 이미지, 컨테이너라는 그런 제품이 있으시고요. 이 제품에서는 도커 이미지에 대해서 제로 CV라든지 S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인가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에 대한 패키지에 대해서 제로 CV 형태로 또 그런 패키지들을,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가드 OS 패키지 같은 경우는 OS 레벨에서의 취약점 패키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울피라는 거 기반으로 해서 경량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가드 액션스, 그래서 GitHub 액션들에 대한 것들을 보안 강화된 그런 GitHub 액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체인가드 에이전트 스킬스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에이전트 스킬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보안 강화되고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공해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체인가드 레파이토리라는 것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과연 체인가드의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제 도입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로드맵하고 주요 고객들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제 검증해 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하신다 그러시면은 뭐 어떤 제품을 어떻게 도입하시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랑 같이 미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상황을 보고 이거 먼저 도입하세요, 아니면 이거 먼저 도입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도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가드에서도 어차피 그 평가판이라든지 POC,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든지 뭐 프루프 오브 발리데이션,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POC 같은 것들을 통해 가서 실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검증하시는 작업들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스텝 1, 2, 3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5개의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당장이라도 써볼 수가 있으십니다.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그 펄이라든지 뭐 PHP, 그다음에 고, 이런 아주 유용한 아주 글로벌하게 많이 쓰는 그런 도커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무료 버전들을 쓰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스텝으로 무료로 시작한다 그러시면은 지금 당장 도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뭐 도커 파일에서 원하시는 이미지로 바꾸신 다음에 바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라든지 GitHub 액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빌드 배포 절차 같은 것들을 한번 개선해 보신다거나 패키지 같은 것들을 새로운 패키지로 바꿔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각적인 효과 자체는 파이프라인이 즉시 보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Hub 액션들을 쓰신다 그러시면은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보안 취약한 부분을 해결된 상태로 또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CV가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당장 교체해서 쓰신다 그러시면은 거의 98%, 적어도 90% 이상의 CVE가 해결된 상태로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오늘 말고 이번 주 내에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tHub 액션도 뭐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뭐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 주 내에 한번 시작해 볼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npm 의존성에 대한 관련돼서도 체인가드 라이브러리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변경해 보시면서 빌드해 보시고 한번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해봤더니 도커 컨테이너에서 트립이라든지 그리프를 돌려봤더니 CVE가 뭐 99% 해결됐다. 그렇다고 그러시면 망설이실 필요가 없겠죠. 이번 주에 당장 다른 컨테이너들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교체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시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보안도 1차적으로 완성이 되는 단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희망적으로 이게 잘 정착이 됐다고 하셨을 때는 이번 달에는 한번 전사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수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인가드 레파이토리를 통해서 컨테이너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GitHub 액션이라든지 에이전트 스킬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게끔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사내의 어떤 빌드 배포 프로세스에 이곳저곳에 적용하셔가지고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대시보드라든지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적인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저희가 보고 있는 핵심 원칙은 개발자들은 개발에 집중하고 보안 담당자들은 보안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런 스텝 1, 2, 3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보안 담당자들은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인가드 발상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된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미 보안이 해결된 그런 패키지나 컨테이너나 GitHub 액션이라든지 뭐 에이전트 스킬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플래티어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미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X2B라든지 X젠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런 여러 제품들을 출시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도커 라이징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207개 나오던 CV 결함이 22개로 줄었고요. 특히나 크리티컬한 것 같은 경우는 6개에서 1개로, 하이는 25개에서 1개로, 대략 90% 이상의 CV가 해결된 상태의 도커 컨테이너가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디플로이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검증해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잘 동작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도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희도 체인가드를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전 세계 이제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실체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쿠팡도 있으시고 전 세계 다양한 형태의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사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와 못지않게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보셨을 때 체인가드라는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아주 신뢰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쓰시고 계시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효과 내지는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주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AI가 대세인 세상에서 AI가 다양한 형태의 보안 취약점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대응하셔야 되는데, 사람 내지는 보안팀, 어떤 개발자들 매뉴얼하게 대응하시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체인가드와 같은 전문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도입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대응 시간을 줄이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보안 취약점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인가드를 한번 고려해 보실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세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라든지 뭐 질문사항들,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코멘트로나 아니면은 저희 이메일로 회신을 주신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만나 뵙고서 이런 제품들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신다 그러시면 저희가 기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